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중단원 3인 수학적 기납법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수학적 기납법 단원은 크게 01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02 수학적 기납법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배우면 되는데 이미 수학적 기납법은 우리가 너무 많이 다루어 와서 거의 손쉽게 처리가 될 것이고요. 기납적 정의는 사실은 이제 수능이든 예시 문항이든 모의고사의 문항을 풀면서 기납적 정의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개차 수열이랑 이런 이제 뭐 일반항의 어떤 형태를 암기하고 이런 형태가 이제 안 나오고 기납적으로 정의하는 어떤 우리가 새로 보는 수열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양수가 될 때는 이렇게, 뭐 음수가 될 때는 이렇게 이 A, N 전항하고 후항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근본적인 이제 개념으로 따져주면 어떤 점화식 점화 관계. 점화가 뭐예요? 점화가 불을 붙일 때 두두두두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게 될 거고요. 전항과 수열에서 이제 항이 있으면 앞에 항을 전항이라고 하고 뒤에 항을 후항이라고 할 때 후항 사이의 관계식만 가지고 이 수열이 어떻게 규칙성을 갖는지를 추론하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특별히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열이 주어지면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잘 이제 찾아나갈 것인지 추론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등차 등비를 열심히 공부했고 시그마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제 천천히 보시면 될 텐데요. 수학적 기납법 말고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할 동안 한번 볼까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참여한 사람들과 모두 한 번씩 단식 경기를 한답니다. 참석한 사람이 N명일 때 총 경기 수를 AN이라고 하면 두 명이 모임에 참석했을 때 경우의 수는 1, 둘이 한 번밖에 안 하죠. 그래서 A3, A4를 구해봐라 했으면 이렇게 세 명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번,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 총 A3라는 것은 3이 되겠죠. 경기수로 보면. A4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세 번,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번, 이렇게 다섯 번, 이렇게 여섯 번. 총 여섯 번을 경기할 겁니다. 그래서 A4는 6이 되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지죠. 규칙성을 살펴보면 얘가 더하기 2를 했을 때 3이 되고 또 여기서 더하기 3을 했을 때 그 다음 항이 나오죠. 그래서 전항과 후항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이제 추측할 수가 있어요.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4명이고 한 명이 뒤늦게 참석해서 5명이 됐을 때 A5를 A4를 이용해서 구해봐라 했죠. 그래서 활동 2를 생각해 보면 A5는 아마 추측건데 4가 더해질 것 같다 이런 예측이 되죠. 그래서 얘는 열이 됩니다. 그래서 A5는 10이 될 겁니다. 즉 A5는 A4 더하기 4가 될 거다 라고 추측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한 명이 더 이제 추가가 되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여기 더 왔어요. 4명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다시 모든 사람과 경기를 해야 되니까 총 4명과 경기를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4가 더해진다는 것이 유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활동 3을 보시면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해봐라 라고 했는데 A3이라는 녀석은 A2라는 녀석이 이미 경기를 한번 치렀고 A3라는 사람이 한 번 더 추가를 함으로써 여기 어떻게 되냐면 얘랑 경기 한번 해야 되고 얘랑 경기 한번 해야 되니까 2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 그러면 A3라는 녀석은 경기 수는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A4라는 사람이 X로 한 번 더 참가가 됐다면 이미 경기한 수에서 얘가 하나, 둘, 세 번 추가가 돼야 되니까 3이 더해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4,
5 이렇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유출을 한다면 후항인 an 플러스 1이라는 수는 전항인 an과 관계를 생각해 보면 5일 때 5, 4일 때 청수가 4일 때 4, 3일 때 3만큼 더해지는 형태니 여기다가 n을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런 점화 관계를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특별히 우리가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전항과 후항 자체가 지금 1, 2, 3, 4, 5 이렇게 다루게 되는 등차 수열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도 사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수열의 일반항 생각하면 이런 녀석을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개차 수열. 뭐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면 A1은 뭐 어차피 없으니까 0으로 주고 A1 0으로 주고 A2부터는 1, 2, 3, 4 이렇게 더해지는 관계죠. 그러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이런 n의 관계를 가지니까 얘를 bn이라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에 k가 1서부터 n-1까지 k 이렇게 두면 되지 않을까? 한번 볼까? 유출해 볼게요. A2는 2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잠깐만요. 네, 맞네요. 그러니까 이 K라는 것은 우리가 차에 해당되는 BK를 집어넣는 건데요. A1을 0으로 두고 그 다음에 AN은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크게 문제없이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1은 우리가 0으로 두었으니까 얘는 결국은 2분의 공식 쓰면 N-1 곱하기 N이 일반항 2보다 같거나 클 때 일반항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2를 넣게 되면은 1이었죠. 약분되고 그 다음에 3을 넣게 되면 A3는 2 곱하기 3 나누기 2니까 3이 되고 그렇죠? A4는 4를 집어넣게 되면 3 곱하기 4 나누기 2니까 6이 되고 이렇게 변화가 수 있으니까 요게 일반항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일반적인 해법을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유추로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거고. 자, 수열을 나타낼 때 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지지 않아도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한 여러 개의 항 사이의 관계가 주어지면 이거 줄 거놓을까요? 수열의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 이 모든 항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귀납 추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론을 많이 했잖아요. 규칙성을 통한 추론이죠. 귀납적 추론입니다. 그래서 01단원은 귀납적 정의라고 했지만 결국은 귀납 추론에 대한 이야기고요. 02단원은 그것을 증명하는 우리가 귀납법이 되는 것이죠. 수학적 귀납법. 얘는 증명이고 얘는 증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추론입니다. 그래서 귀납 추론이 안 되는 아주 유명한 일화들도 많죠. 뭐 이게 예전에 내가 원이 하나 있을 때 원을 이렇게 자르는 거 있죠. 하나, 둘, 또 선이 2개 있으면 4, 그다음에 3개 있으면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뭐 이렇게 되는 수열일 때 똑같이 2씩 그리고 3씩 더해져서 그 다음에는 4가 더해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얘가 깨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귀납 추론이 안 되는 예도 있거든요. 수학에서.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귀납 추론은 항상 참임을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귀납법으로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제가 누차 이야기했던 얘기인데 등차나 등비는 추론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추론은 참이더라도 귀납법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항이 1인 수열 AN에서 이웃하는 두 항 AN하고 AN 플러스 1, 이걸 우리가 전항, 이걸 후항이라고 한다 했죠. 사이에 관계식이 이렇게 있으면 n의 1, 2, 3을 차례대로 대입해서 A1이면 A1이 1이므로 A2는 3이고 3가 5고 7이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N에서 첫째 항 A1의 값을 주고 그다음 이웃하는 두 항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 이걸 우리가 예전에는 점화식이라고 했다고요. 점화 관계, 불 바바박 붙이는 거 있잖아요. 앞에 불이 붙으면 뒤에 불이 붙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점화식, 이 주어질 때 두 관계식의 n에서 1, 2, 3, 4를 차례대로 대입하면 각항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자 정의만 하고 갑니다.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을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그러니까 귀납 추론으로서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개념 확인. 사망은 사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A1을 1로 주고 초항은 주고 그 다음에 전항과 후항 사이 관계를 이렇게 두 배를 해주면 얘는 사실 등비수열이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입니다. 1, 그 다음에 2A1, 2A2 이렇게 계속 앞에 항과 후항 사이 관계를 통해서 항을 각각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을 한번 지금 풀어볼까요? 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자, 2항, 3항, 4항을 구하라 했죠. A1이 1이니까 1을 그대로 딱 집어넣어주면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죠. A2는 1에서 4를 더한 거니까 4, 2항은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2하고 3으로 바꿔주면 2항이 5였으니까 5 더하기 4가 돼서 9가 되고요. 또다시 3, 4로 바꿔주면 3일 때 9였으니까 9 더하기 4는 13이 되고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1이 2일 때 등비수열이네요. 그죠? 2는, A2는 A1에서 3배를 해주는 거니까 A1이 뭐였죠? 지금 2라고 했죠, 앞에서. 2 곱하기 3이 돼서 6이 됩니다. 6.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항은 12, 그 다음 항은 24 이렇게 되겠죠. 아니지, 3배가 되니까 3, 6, 18인가. 8, 그 다음에 3을 하니까 5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겁니다. 자, 제5항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게 지금 대표적인 개차 수열이죠. 이 차이가 지금 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개차 수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조화 수열도 있고 개차 수열도 있고 뭐 이 옛날에는 이 용어가 좀 많았습니다. 지금은 일단 기납적으로 우리가 정의대로 한번 집어넣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점화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넣어보죠. 자, A1이 입니다. 그러면 A2는 A1 더하기 n 대신 1만 집어넣는 것이죠. 1 더하기 1입니다. A1은 2로 주어졌으니까 2 더하기 1 더하기 1이네요. 즉 A2는 4가 되었어요. 자, A2가 4가 됐으니까 얘는 다시 A3를 이제 생각해보면 A3라는 녀석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A2에서 2 더하기 1로 정의했죠. n 대신에 2를 집어넣은 거고 A2가 4니까 4 더하기 3이 되어서 7이 되어요. 다시 A4는 규칙 찾아집니까? 7에서 앞에 항 지금 2가 더해졌고 3이 더해졌고 이제 4가 더해지겠죠. 11이 되고 A5는 다시 11을 들고 와서 11에서 4가 더해졌으니까 이번 5가 더해지겠죠. 그래서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비슷하게 한번 추론해 봅시다. A2는 자, 1을 집어넣어주면 2분의 1 A1 A1이라 하면 1이라고 정의됐으니까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확인되고요. 자, A3는 A2에서 2를 집어넣어 주니까 n 대신에 앞에다 쓸까요? 그냥 3분의
2 곱하기 A2가 되고 A2는 앞서 2분의 1이라 했으니까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A4는 대충 이제 유추가 되는데 3분의 1이 있었고 A3가 다시 4는 3을 집어넣는 거니까 4분의 3이 되니까 4분의 1이 되고 같은 느낌으로 2일 때 2, 3일 때 3, 4일 때 4니까 A5는 5분의 1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A5는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계속 기납적으로 대입하는 연습을 하시고 예제 1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학을 맞아 지연이는 5일 동안 과수원에서 사과를 수확하는 일을 돕기로 했답니다. 첫째 날에는 사과를 32개 수확했고 아마 A1이 30이겠죠. 둘째 날에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전날 수확한 사과의 개수를 2분의 3배를 수확하였다. 그러면 후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AN 플러스 1은 2분의 3의 전날 수확량 AN이 되겠죠. 사과를 수확한 지 N일째 되는 날 수확한 사과의 개수를 AN이라 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A1 있으니까 A2는 여기서 2분의 3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A2는 32 곱하기 2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16에 3이 곱해지니까 48이 되겠고요. A3는 다시 A2에서 A2라 함은 48이죠. 48에서 2분의 3을 해주니까 24에서 3을 곱해 주어서 72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구하면 되고 관계식은 이미 우리가 했죠. 낸 거죠. 그래서 너무 쉬운 단원처럼 보이지만 문제를 어렵게 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문제를 다뤄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풀어봤습니까? 물통에 200리터 물이 들어있는데 얘를 20% 사용했다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0리터의 물을 넣었다고 했으니까 20%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전체 5칸 중에서 한 칸이 사용됐다는 얘기죠. 얘를 날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표현해 보면 전항이 AN이라는 녀석이 있을 때 얘의 5분의 4를 남겼다는 얘기죠. 후항에 이제 관계를 하려면 이 관계를 유지를 하니까 날린 다음에 다시 20리터를 넣죠. 얘는 상수로서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더하기 20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항과 후항 사이 관계식이 바로 나왔고 A1은 지금 200이 잠깐만요. 한 번 반복을 해야 되니까 A1은 반복한 후 남아있는 물의 양이 A1이니까 A1은 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A0를 200이라고 보게 되면 5분의 4에서 200을 해준 다음에 당연히 그러면 이때는 n이 1보다 크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죠? 200에서 20을 더하는 거죠. 약분해주면 160에 20이 더해지니까 180이 되겠고요. 또 이 행동을 반복합니다. A2를 집어넣어주면 180, 5분의 4에 180이죠. 더하기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5, 35, 5, 6, 30, 4, 6, 24, 144 더하기 20이 되니까 164가 되겠네요. 그래서 관계식은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고. 생각 키우기입니다. 가나에 임의의 수를 넣어서 기납적으로 정의한 후 성질에 대해서 말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세요. 얘는 뭐 예를 들면 1을 넣고 2를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떤 수열이 될지, 또 얘가 예를 들면은 3을 넣을까요? 3을 넣고
여기다가 뭐 2를 넣으면 어떤 수열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을 넣을까? 3을 넣으면 어떤 수열이 될지. 근데 얘는 딱 봐도 등차 수열이고, 그죠? 얘는 등비 수열이 되겠죠? 그리고 뭐 얘 2 대신에 n을 넣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럼 n에 의존해서 이제 나타나니까 아마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개차 수열을 하는데 다룰 필요는 없지만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뭐 한 가지. 그리고 수열의 성질은 차이가 계속 다시 등차가 되는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n분의 1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등차 등비 이외에도 다른 수열을 이렇게 기납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계속해서 수학적 기납법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의 뜻을 설명할 수 있나요? 명제 기억하시죠? 네. 명제는 굉장히 심오한 개념이었습니다. 1학년 때 내용을 한번 다시 참고해 보시고요. 임의의 적당한이 지금 이 수학적 기납법에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단어는 임의의 자연수 n인 n에 대해서 어떤 pn이라는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은 증명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이걸 우리가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원리도 우리가 자연수 정일성 원리, 그러니까 공리로부터 수학적 기납법 원리를 증명했었고, 제일 첫 시간에. 그걸 통해서 수학적 기납법을 이미 증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수학적 기납법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1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것이 있고, 제2 수학적 기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induction이라고 하고, mathematical induction이라고 하고, 제2는 아마 strong mathematical induction, 강한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해서 따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제2 수학적 기납법을 잠깐 언급만 해드리자면, n 이전의 모든 1서부터 n-1까지가 k라는 명제를 성립했다고 쳤을 때 k에 대해서 pn이 성립한다라는 그 증명을 해버리면 모든 n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이 제1,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수학적 기납법에서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 팩트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해서, 기납법 과정을 사용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증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strong induction이라는 것은 n-1까지가 다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k번째가 성립한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k-1까지가 모든 명제가 성립한다고 했을 때 pk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해버리면 2번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근데 이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심화 학습이나 이럴 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고, 특히 뭐 교육과정이 크게 중요하진 않을 거니까 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만. 네, 찾았습니다. 보니까 뭐 블로그에 있네요. 수학적 기납법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수학적 기납법이고, Strong in Mathematical Induction, 강한 수학적 기납법은 P1이 참이다. 이미 자연수 K에 대해서 앞에 게 다 참이라고 가정해서 K 플러스 1이 참이 되면 이 상황과 지금 똑같다는 얘기고,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강한 수학적 기납법은 수학적 기납법이고, 수학적 기납법은 강한 수학적 기납법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 멈춰두고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강한 수학적 기납법도 수학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차피 교육과정 안에서는 이것을 굳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고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거고, 수학적 기납법은 역시나 여기 보다시피 도미노 형태랑 똑같죠. 첫 번째 항을 쓰러뜨리고 n번 k번째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 다음은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쓰러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n에 대해서 이제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도미노 놀이를 하기 위해서 100개의 막대를 일렬로 세웠을 때 다음과 같은 규칙이 쓰러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막대가 쓰러진다. K 번째 막대가 쓰러지면 K 플러스 한 번째 막대가 쓰러진다. 그럼 첫 번째 막대가 쓰러지면 100개의 도미노 막대가 모두 쓰러지는 원리를 말해보자 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막대가 쓰러지면 규칙 2에 의해서 두 번째 막대가 쓰러지고, 계속해서 규칙 2에 의해서 순서대로 막대가 쓰러지니까
100번째 막대까지 모두 쓰러지게 된다라는 원리죠. 이게 이제 수학적 기납법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원리를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 다른 것 같아요. 홀수의 합은 제곱과 똑같다. 라는 거 아주 유명한 정리인데, 얘를, 어떻게 이제 돌려 설명하냐면, 바로 지금 수학적 기납법 쓸 수도 있지만, n이 1, 2, 3, 4, 5일 때를 차례대로 대입해보면 1일 때 성립하고 2일 때 성립하고 3일 때, 4일 때, 5일 때 모두 성립한다. 그러나 이제 제가 얘기했죠. 100번째 100조가 흰색이 아닐 수도 있다 했어요. 앞에 몇 가지 경우에 성립한다 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다뤄왔다는 얘기예요. 등차 등비를 교과서에서는. 또 1에 대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를 성립하는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알아보자라고 해서 도입을 하고 있네요. n이 1일 때 좌변하고 우변은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 스텝이었잖아요, 우리가. n이 1일 때 1이 성립한다. n이 k일 때 1번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즉 이것이 성립한다고 만족을 하면 양변에 2k 플러스 1을 더해가지고 체크를 해보면 똑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왜냐면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기납법 가정이죠. 이게 사실이잖아요. 팩트고 양변에 우리가 알고 싶은 이 형태를 그냥 더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냥 더해보니까 얘는 결국은 이 형태 자체가 이 형태로 돌려버리면 이렇게 이제 바꿨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얘는 완전 제곱 형태니까 우변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얘가 참이라고 가정했더니 얘가 오케이 참이 되는구나 라고 가정을 통해서 결론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1번이 성립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1, 2가 성립하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자, 이것을 저는 자연수 정형성 원리를 사용해서 공리 체계로 일반적인 그 우리 집합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원론적으로.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이것도 조금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에 의해 1이 성립하고 2에 의해서 2이 성립할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죠? 근데 이것도 조금 사실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1, 2가 성립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는 정도로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건 당연히 이해는 쉽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집합을 배울 필요는 없었잖아요, 고1 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활용이 된다는 것을 이제 저는 보여주려고 첫째 시간부터 이거를 이제 다뤄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따라서 1번, 2번이 성립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라는 명제가 성립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연수에 대해서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을,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한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요 앞에 모든 하나 넣어주세요. 수학적 기납법, mathematical induction 이라고 합니다. 됐죠? 줄 거 놓으시고.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열심히 여기 필기가 지금 돼 있죠. 첫째 시간에 했으니까.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이 두 가지 원 스텝, 투 스텝만 보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립한다고 가정했다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래서 얘가 기납법 가정이라고 했어요. 가정이고 얘는 팩트입니다. 우리가 팩트라고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써먹어야 되는 녀석입니다. 써먹어. 항상 그걸 기억해 주시고. 자, 예제 1번.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라 했는데 이거 했어요. 그죠? 우리 예전에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K제곱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이미 증명했어요. 그죠? 그래서 교과서만 그냥 간단히 보고 가죠. 교과서에서는 좌변은 우변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1이고 1이시 같지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그냥 표현했네. K일 때 가정하여서 얘를 성립하면 보이자. 즉 가정하면 요게 팩트, 기납법 가정이죠.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납법 가정이죠. 그죠? 팩트입니다. 써먹어야 되는 녀석이에요. 써먹어. 자, 그러면 이제 성립하기 위해 보이기 위해서 얘를 더했다 라고 했는데 양변에 더해서
결론을 역추적하는 방법을 여기서 이렇게 쓰네요. 그죠? 얘는 이제 여기서 기납법 가정을 써먹었고, 여기 중요한 거죠. 얘는 이제 정리를 막 해나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쭉 해나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따라서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 이제 좀 쉽죠? 하도 많이 해서. 이거는 처음 보는 형태네. 요거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해보세요. 사실은 발견의 원리가 사실 여기서 먼저 들어가는 게 옳습니다. 얘가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는지를 생각을 원래는 해봐야 됩니다. 그죠? 일단 바로 그냥 이걸 유추를 잘 했다고 치고 일단 증명하는 방법을 지금 이 단에서 물어보니까 원스텝부터 가죠. 원스텝 n이 1일 때 참이냐 체크합니다. 자, 1일 때라는 것은 1 곱하기 좀 빨리 할게요. 1 더하기 1은 자, 제 방식대로 합니다. 그냥 3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1에 1 더하기 2 귀찮아도 있으세요. 가 되느냐를 체크. 맞죠? 메꿉니다. 3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은 약분되니까 2죠? 1 곱하기 1 더하기 1은 2죠? 됐네요. 됐고 원 스텝, 투 스텝. n이 k일 때 가정 즉 팩트는 k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1 곱하기 2 쭉쭉 k에 k 플러스 1이 이거 대신에 k를 집어넣은 거죠.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얘가 써먹어야 되는 거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일단은 처음에 쓰세요. 가정 즉 이 말이죠. 즉 자 이제 k 플러스 1 되는지 체크합시다. 1 곱하기 2 땡땡땡 k 곱하기 k 플러스 1 쓰고 자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 놈은 빨간색으로 할까요?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1 더하기 1 쓰세요. 지금은 보여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나를 더 하는 거죠. 자 했을 때 기납법 가정 보라색을 쓰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보라색을 냈습니다. 쓰게 되면 이 파란 색깔은 전부 다 이걸로 통으로 바뀌죠. 파란색으로 써주면 기납법 가정에 의해서 이제 안 어렵죠.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것이고 더하기 빨간색 복사 붙여넣기 하고 오겠습니다. 자, 썼고요. 자, 얘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쭉 해서 뭐가 나오면 게임셋이죠? 그거만 써볼까요? 게임셋만 써볼까요? 결론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이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n에다가 결과가 나오면 되니까 그걸 쓸게요. 3분의 빨간색으로 쓸까요? 자, 쓰고 올게요. 됐죠?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은 거예요. 그럼 얘가 된다는 얘기는 앞서 나가보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이네. 이렇게 되면 되죠? 맞죠? 그럼 이제 얘를 적절히 잘 묶어서 이렇게 되는지만 체크를 합시다. 이제 이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연결고리 찾읍시다. 3분의 3 k 플러스 1, k 플러스 2네요. 그죠? 자, 그러면 3분의로 바로 묶어보면서 할게요. 앞에 놈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됐고 위에 놈 통분하면서 분제 3 주고 k 플러스 1 보이시죠? 빨간 색깔입니다. k 플러스 2죠.
됐습니까? 자, 공통인수 한번 찾아볼까요? 누구죠? k 플러스 1이랑 k 플러스 2, k 플러스 1, k 플러스 2죠. 그럼 얘로 묶여주면, 두 개로 묶어주면, 나머지는 k 플러스 3만 남네.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맞네요. 연결고리 찾았고, 증명 끝났죠? 안 어렵네요, 그죠? 증명 잘 됐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등식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강한 수학적 기납법 아닌가? 잠깐만요. 네, 확인했는데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수 1서부터 이제 모든 n에 대해서 이렇게 명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수열의 특성상 혹은 뭐 일반적인 명제의 특성상 뭐 1억 개든 1000개든 초반에 있는 유한계는 사실은 극한의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무한의 개념으로 보면 아주 일부거든요. 1000개든 1억 개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주 극소한 크기 정도로 보입니다. 무한에서는 거의 지구의 파리가 앉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유한계의 몇 개 항을 제외하고 이후부터는 모든 기납적 성질을 만족시키고 싶을 때는 당연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는 PN이 성립한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한계 k 이상부터는 성립한다는 얘기 혹은 m 이상부터는 PN이라는 명제가 성립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이겠네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지 PN이 어떤 특정한 자연수 m 이후로부터 PN이 참임을 보이고 싶을 때 한다는 얘기인데 똑같죠, 시스템은. 그래서 얘는 사실은 n-m이라는 녀석을 0보다 큰 녀석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n-m 플러스 1? 얘는 1보다 큰 자연수가 되니까 얘라는 명제에 대해서 n-m 플러스 1인 명제가 성립한다로 보게 되면 똑같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참이다. 모든 자연수 이 형태에 대해서 얘가 참이다를 보이고 싶으면 수학적 기납법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에서 첫 번째가 성립한다라는 것은 결국 n이 m-1일 때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뭐 복잡하게 설명 안 하는데 어쨌든 뭐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n이 m보다 같거나 큰 모든 n에 대해서 pn이 성립함을 보이고 싶을 때 원스텝은 역시나 n이 m일 때 명제 pm이 성립한다는 걸 체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m보다는 같거나 크겠죠. n이 k 플러스 1 때도 명제 pn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제가 지금 바로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이런 형태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h가 양수고 고정된 녀석이고 n이 보통 1보다 같거나 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데 1일 때는 이게 성립 안 하죠. 실제로 1 플러스 h가 1일 때 집어넣으면 1 플러스 h인데 이거는 성립 안 하잖아요. 같은 게 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는 이게 성립한다라는 이게 베르누이 부등식이었나? 아마 그런 형태일 건데 바로 찾아보니까 맞네요. 그죠? 베르누이 부등식 있죠. 1 플러스 x의 r은 같거나 크다 1 플러스 rx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강화시킬 수 있다. 유명한 뭐 부등식인데 이거를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려면 n이 1서부터 처리를 못하니까 원스텝을 n이 2일 때 성립한다. 그런 것을 보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수학적 기납법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바로 뭐 똑같은 개념인데 부등식이니까 앞에 그 기납법 과정을 잘 쓰시면 될 거예요. 자, 한번 가볼까? h가 양수는 픽스가 돼 있고 n이 2보다 같거나 큰 거. 실제로 얘는 나중에 여러분 이항 정리 배우게 되면 너무 당연하게 돼요. 근데 일단 우리가 그거를 학통에서 배우게 될 테니까 학통인가 어디서 학통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하도록 하시고 얘를 일단은 그냥 한번 해보죠. n이 1일 때 참인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첫 번째 스텝 n이 1일 때 성립한지 체크합니다. 1 플러스 h의 n 대신에 제곱이
뭐 어떻게 해서 어쨌든 결론이 1 플러스 2h가 되면 되겠죠. 그렇게 되는지 체크합니다. 뭐 중간에 부등호를 써도 되고. 그럼 얘를 전개해보죠. 우리가 아는 게 없잖아요. 2h 더하기 h제곱입니다. 어허, 끝났죠? h는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h제곱은 우리 부등식의 공리이기 때문에 양수 두 개 곱해도 양수가 된다는 거 옛날에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되고 1 더하기 2h란 것도 양수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가 되고 당연히 얘는 1 더하기 2h보다는 크죠. 왜냐하면 이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h제곱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더 크니까. 그래서 바로 끝이 났어요. 여기 가까이 붙여서 쓸게요. 됐고 이레이서 자, 쓰고 올게요. 됐고요. 이제 투 스텝 갑시다. 2보다 같거나 큰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합니다. 가정. 즉 써볼까? 1 플러스 h에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증명이에요. 이게 k승이 1 플러스 kh를 만족한다. 라 하자. 자, 팩트고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써먹어야 되고 이제 우리가 뭘 보이면 되냐? k 플러스 1일 때를 증명하면 되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이 어떻게 해서 뭐가 나오면 되냐면 1 플러스 k 플러스 1에 h 이렇게 되면 게임 셋입니다. 부등호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거듭제곱 정의가 그렇죠. 기납법 가정을 쓰기 위해서도 그렇고 1 플러스 h에 k승 곱하기 1 플러스 h 아니겠습니까? 그죠? 원래 숫자 4라는 것은 3 더하기 1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지수법칙 쓰게 되면 이렇게 정의되는 게 맞고 얘는 1 플러스 h가 양수인 탓에 그죠? 1 플러스 h는 양수잖아요. 1보다도 크죠 당연히. 그래서 1보다 큰 탓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기납법 가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보라색으로 씁니다. 얘를 쓰게 되면 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냐? 1 플러스 kh에 기납법 가정 쓴 거예요. 1 플러스 h가 되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그대로 씁시다. 양수라서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얘를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전개해 봅시다. 1 플러스 hk 맞죠? kh니까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로 묶어주고 제일 끝에 남는 것은 kh 제곱이네요. 맞습니까? 맞죠? 그럼 이 형태랑 이 형태 비교해보면 k 플러스 h제곱이 kh제곱이 있는데 아까 h제곱이 양수라고 했고 또 k는 2보다 같거나 크니까 k도 양수고 부등식 공리에 의해서 kh제곱이라는 것은 당연히 양수고 따라서 어떤 수에다가 양수를 더해주면 어떤 수보다는 당연히 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또 부등식 공리죠 사실은. 그래서 요 사항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연결고리 찾았고 증명은 끝이 났죠. 뭐 한 번 더 써드릴까요?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즉 자, 동호가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고 1대 성립. 증명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계속 풀어볼까요? 1대 좌변, 우변. 좌변, 우변하면 안 좋은 게 이게 다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연결해서 쓰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연습하실 때는 저는 이제 이게 보이죠, 그죠? 문제 풀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납법 과정을 써먹은 거죠, 얘도. 여기다가 똑같이 이걸 곱해서 한번 추론해보니까 이렇게 되네라는 겁니다. 네, 뭐 잘 했네요. 분수 심의할 때도 수학적 기납법이 유용하게 쓰이는구나. 2번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2번을 해보시고 풀이를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빨리 해보세요. 멈춰두고. 자, 첫 번째 스텝은 연결고리 찾아가지고 해보니까 2 빼기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계산 거꾸로 계산해서 통분해가지고 비교만 해주면 되는데 이게 크죠? 그러니까 처리됐죠. 자, 2스텝 해보세요. 자, 세팅 해놨어요. n이 k일 때 성립과정, 즉 이거 n 대신에 k 넣은 게 참이라고 하자. 이제 그 다음 항인 좌변에 있는 녀석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나 더 넣었고 우변에 있는 녀석을 n 대신에 k 플러스 1이 되어서 요 기납법 과정 얘를 보라색을 써서 한번 해볼까요? 그죠? 여기까지 썼으면 어느 정도 됐고 요거를 써먹어서 해보세요. 시작. 자, 이렇게까지는 가지죠. 기납법 과정을 써서 2-k분의 1을 이 파란 색깔 부분에 이 파란 색깔 부분인 이 부분에 대신해서 얘를 쓴 거죠. 그죠? 맞죠? 기납법 과정 썼고 이제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요. 분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빼기 형태니까 빼기에 대한 이 부분을 묶어가지고 즉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묶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분을 해서 k 플러스 1의 제곱 올려주고 k를 올려주고 서로 빼기로 나타내주면 이렇겠죠? 맞습니까? 형태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빼기를 맞춰주고 얘를 이제 위에 있는 분자를 전개를 해봤어요. 전개를 하니까 k제곱 플러스 2k고 얘를 k로 묶어주니까 k가 날아가더라고. 그래서 2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k 플러스 2가 되는데 결국 우리는 얘가 계속 커져가지고 얘랑 이제 이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약분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서 k 플러스 1분의 1의 형태가 되려면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k 플러스 1과 얘를 비교해야 돼요. 그럼 2에서 이만큼을 뺀 값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 마이너스가 없는 상황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이 빼기라는 부분을 없애고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 부분보다 더 크죠. 분자가 지금 크니까 k가 양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어서 원래는 이렇게 더 큰데 이 빼기가 있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어서 이렇게 된다고. 그쵸? 그럼 얘는 k 플러스 1이 다시 약분이 될 것이고 얘는 이 형태랑 같아지게 되니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부등호는 무조건 크고 대소 비교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등식 성질을 좀 알고 있어야지 풀릴 수 있는 문제였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고 잘 안되면 필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그 기납적 정의랑 수학적 기납법을 한번 복습을 했어요. 확인하시고 다음 시간에 스스로 익히는 수학적 기납법 연습 문제를 좀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진도가 빠른 것 같은데 빠르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되는 학생들은 오늘 이야기했던 요거 멈춰두고 지금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그죠? 이거 지금 증명이 잘 돼 있네요. 그죠? 읽어보시고 요거 정리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풀어 문제 보시면 이런 거 빈칸에 나오죠? 맞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쉽게 될 겁니다. 별 3개짜리잖아요. 다음 시간까지 숙제로 해오시고 156쪽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나가니까 파이팅 하세요. 안녕.